된 시간이 아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한 10분 정도는 뭐 질문 있는 거 자유롭게 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 톡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쪽에도 일을 할 만하는구나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 디바이스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노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는데 일렉트로드 머티리얼, 그 나노 스트럭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나노 스트럭처가 돼야 됩니다. 카본 나노 튜브나 반도체 나노 와이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재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노 재료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걸 디바이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전극하고 일렉트로드하고 나노 와이어가 그 컨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례의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자꾸 사실 그 촉매라는 게 반도체 결정 성장하는 데는 금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금속 촉매가 반도체에 들어가면 불순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이 불순물 때문에 금속 그 촉매가 작용 불순물 때문에 디바이스 퍼포먼스를 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촉매라는 것은 반도체 공정에서 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촉매 역할이라는 건 모르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성장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빨라지는 걸 페이퍼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촉매를 한번 써서 갤륨 나이트라이드를 한번 성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갤륨 나이트라이드 크리스털인데,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 나노 이제 디바이스가 되면서 나노 와이어나 이 나노 튜브나 이런 것이 되면서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준 것은 그 지금까지 그 촉매를 써가지고 반도체 이런 나노 크리스털이나 나노 와이어 성장한 것을 그냥 결과들만 좀 보여주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들만 포인트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이 나노 와이어 마이크로 크리스털들이 왜 중요한 건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노 사이즈라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는 여러분들이 알죠.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하면 러프니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나노 와이어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카본 나노튜브가 성장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실질적으로 이거 사이즈는 거의 한 20나노메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나노 디바이스를 해가려고 하면 나노 와이어나 나노 튜브들이 10나노 이하로 돼야지만 그 기능을 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잉을 해도 이걸 보는 수단, 그 다음에 그 물성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런 나노와이어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건 사이즈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소자들이 진공관에서부터 트랜지스터 이렇게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나노 이제 디바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디바이스의 그 패턴 사이즈가 100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뭐 데파지션하고 애칭하고 이런 톱다운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리소그라피 테크놀로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어떠냐 하면 버러머, 다시 말하면 각 인서레이터면 인서레이터, 그 다음에 그 막이면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뭐냐면 반응시켜서 디바이스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버러머 이 프로세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노의 어떤 세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노 디바이스는 뭔가 그걸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트랜지스터의 전형적인 스트럭처인데 여기에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이 게이트가 있어요. 세 개 일렉트로드가 있고 소스하고 드레인에 전류를 걸어주고 이 게이트 볼티지를 변화시키면 여기서 흘러가는 이 전류의 양이 조절이 되면서 우리가 온오프 스위칭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브 채널이 여기는 지금까지 뭐냐면 반도체를 이렇게 했었고 이건 메탈들이죠. 일렉트로드는 반도체를 썼는데 이 액티브 채널을 반도체가 아닌 나노 와이어나 나노 튜브나 이런 걸 한번 써요. 그걸 쓴다는 게 뭐냐면 나노 디바이스가 다시 이야기해서 이와 같이 몰레큘러 이런 것을 이런 전극에다가 금속에다가 붙여서 해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다이오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이트만 뒤에 붙이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트랜지스터의 액티브 레이어 대신 나노 와이어나 나노 튜브나 몰레큘러 나노 와이어나 이런 걸 부착을 시키면 나노 디바이스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 나노 반도체 재료하고 이 일렉트로드를 이 접촉하는 것이 그럼 컨택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료를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노 디바이스를 할 때 전극을 위해서 이 나노 사이즈의 메탈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나노 튜브나 그 다음 유기 단분자를 이용하는 이런 나노 몰레큘러 나노 와이어나 반도체 나노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썼던 반도체 대신 나노 크기들이 이용이 됩니다. 2001년도에 나노 디바이스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결과라고 한 걸 몇 개 말씀드립니다. 이게 IBM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가지고 지금 트랜지스터를 두 개 연결해가지고 로직 회로를 만들어서 로직 회로가 되면 일단 연산이 되니까 마이크로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본 나노튜브를 가지고 가장 큰 어치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카본 나노튜브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도핑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 대개 카본 나노튜브를 그냥 드로잉하면 P타입이 되는데 이걸 N타입으로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간단히 진공 속에서 애닐링을 해서 옥시전을 집어넣어 가지고 N타입을 만들어서 PN 정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다이티올인데 벤젠 고리가 두 개 있고 이쪽에 설퍼 하이드로젠이 되어 있는데 이 설파는 뭐냐면 골드하고 접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전극 두 개의 전극이 있으면 골드 전극이 있으면 이 사이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서 붙여주면 여기 연결돼서 지금 그 소스가 있고 드레인 있고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어떠냐 하면 트랜지스터로 작용하는데 이게 벨랩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흥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까지는 이 몰레큘러 와이어의 이런 나노 디바이스를 만들 때 다이오드 정도만 만들었지 이런 트랜지스터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론한 사람들이 이 커브를 보고 나노 와이어에서 이런 이 몰레큘 나노 와이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형성이 되고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6월 달에 이게 같은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완전히 정크라는 게 발견돼가지고 이 IBM에서 이 일을 해가지고 리포트 했던 사람 뭐 사이언스 네이처지 다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익스펠돼서 쫓겨났어요. 어떻든 이 몰레큘러 디바이스도 굉장히 가장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그런 나노 디바이스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기 그 하버드의 그 케미스트 디파트먼트에 보면은 그 리버 교수가 있는데 그 그룹에서 레이저를 이용해갖고 인디움 포스페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N타입을 나노 와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P타입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정션에서 PN 정션이 되니까 이와 같이 나노 LED가 나오는 거죠. 이런 나노 LED는 실질적으로 용도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로보틱 디텍터를 만들어서 우리 인체 속에 집어넣으면은 인체 속에서 그런 LED가 트랜스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환상의 디바이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에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카본 나노 튜브의 디바이스로의 문제점.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이 반도체 나노 와이어는 카본 나노 튜브하고 달리 도핑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PN 정션의 나노 와이어를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카본 나노 튜브에서 겪는 그런 PN 정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일들을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냐, 보면은, 페이퍼들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페이퍼들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촉매를 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플랫 디스플레이 패널을,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 아모포스 실리콘을,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니켈 촉매를 이용하면은 보통은 한 800도씨에서 아모포스에서 폴리로 변하는데 니켈을 쓰면 한 400에서 450도로 다운이 되는데 그러면 글라스 위에다가 아모포스 실리콘을 올려서 애닐링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뭐냐면 800도나 900도 정도 되면 글라스가 녹아버릴 텐데 500도 이하가 되면 녹지 않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메탈 위에다가 반도체 이 휘스커들, 아주 두꺼운 이 기둥들을 세우는데도 옛날에 보면 써 있었어요. 또 앞에서 여러 가지 그 갤륨 나이트라이드 토기에서 보면은 도핑 그런 문제가 나오고 갤륨 나이트라이드 나왔는데 이 MG 도핑을 한 페이퍼들을 보면 MG를 도핑하면 이 상황이 뭐냐면 그로스 웨이트가 커지는 것을 가끔 우리들이 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분명히 거기서 캐탈리틱 어떤 영향이 아닌데 그런 것이 그런 디스크립션은 없는데 그런 촉매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은 제일 처음 한 5년 전에 갤륨 나이트라이드 한번 촉매를 이용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그 전에 이제 그 갤륨 나이트라이드 방막할 때 계산해보면 갤륨하고 나이트로젠으로 하는 것보다 암모니아를 하는 게 연력학적으로 훨씬 피저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소스를 갤륨하고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합성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리액터는 심플해요. 여기 외부 리액터가 있고 내부 리액터가 있는데 여기에 갤륨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니켈 메쉬 촉매를 넣고 암모니아 가스를 이렇게 해서 버블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촉매가 없을 때 갤륨 나이트라이드, 이게 촉매가 있을 때 갤륨 나이트라이드. 거의 사이즈가 배로 증가하죠. 됐어요. 그리고 그 TEM 분석을 해보면 디슬로케이션 프리, 그러니까 거의 퍼펙트한 크리스탈들이 형성이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촉매를 쓰지 않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그러면 그로스 레이트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공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냐면 이 그로스 레이트라는 것은 돈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촉매를 썼더니 기존의 화학 공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촉매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었는데 결국 페이퍼 내고 끝을 냈는데 또 저희들이 뭐냐 하면 MG 도핑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 크리스탈 MG 도핑도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촉매가 결정 성장하는데 펄프턴 크리스탈들을 성장해주고 도핑도 할 수 있으면 PN 정션에 와이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마이크로 크리스탈에서부터 와이어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갤륨 나이트라는 나노 와이어에다 촉매를 이제 성장하는데 써본 거죠. 그랬더니 자 똑같은 장치했었어요. 이때는 어떠냐 하면 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니켈 촉매를 입힌 다음에 벌티컬로 세우고 여기 이제 소스로 갤륨하고 갤륨 나이트라이트 파우더를 섞어서 집어넣고 암모니아 가스를 집어넣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장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옵티멈 조건에서 보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같이 나노 갤륨 나이트 나노 와이어들이 많이 성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개 이 사이즈가 20에서 30 나노메타 정도 되는데 사실은 나노 디바이스로 가려고 하면 저 사이즈까지 되지 않고 대개 10 나노메타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 나노 와이어를 성장하는데 모듈렉 중에 하나예요. 해서 이제 그 그로잉 된 것이 과연 갤륨 나이트라인인지 뭐 XRD 그 다음에 라만 TM을 보면 여기 보면 결정성도 아주 좋죠. 크게 나오죠. 이미지들도 보면 결정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라고. PL 그러니까 갤륨 나이트라이트 성장. 되게 결과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 이미션을 보니까 이게 기존의 그 좋은 데이터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장한 거 가지고 FED에 사용할 수 있는 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퍼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퍼포먼스가 이미션 프로퍼티가 기존 거보다 굉장히 좋아요.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장했던 갤륨 나이트라이트 나노 와이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정도 소개를 하고 가죠. 물론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다음에 해야 될 게 왜 나노 와이어가 성장이 될까?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지코 옥사이드는 갤륨 나이트라이드는 고온에서 성장이 됩니다. 블루 재료로, 청색 재료로. 근데 고온에서 성장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뭐냐면 글라스 위에다 이런 막들을 옮겨서 바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징크 옥사이드도 똑같이 그 블루 쪽의 재료이면서 저온에서 성장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 나노와이를 성장을 해보려고. 근데 똑같은 장치에서 지금 뭐냐 그러면 이 실리콘 위에다가 니켈 촉매를 입히고 그런 다음에 징크 파우더를 넣고 그 나이트로젠 분위기에서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징크 옥사이드 나노와이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보면 한 30에서 40 나노미터. 아직까지 스틸 커요. 이걸 줄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가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그로잉 메커니즘을 찾아서 어떻게 이 다이아를 한 2나노나 1나노 정도 낮춰서 디바이스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겠죠. 여기 보면 XRD로 보면 이런 징크 옥사이드 프로퍼티가 나오고 라만도 징크 옥사이드 프로퍼티가 나오고 PL을 보면 잘 나타내요. 지금 블루 쪽에 픽을 보이고 대개 이게 왜 생기냐 그러면 레드 시프트가 되냐 그러면 갤륨 나이트라이드에서는 달리 이 징크 옥사이드는 옥사이드 디펙트가 있어서 이것이 꼭 나와요.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 나노와이도 잘 성장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장될까? 그게 또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디멘션을 더 다이아를 줄일 수 있을까? 에스펙트 레이쇼, 다이아메터하고 렌트의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다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공부들을 해야 돼요. 뭐 필드 이미션 프로퍼티를 보니까
이 징크옥사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나노와이어 보고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이미션 프로퍼티를 보면 대개 앞에 몇 사람이 보고한 그 값하고 거의 같아요. 다음은 실리콘 카본 나노 와이어를 똑같이 이런 반도체 나노 와이어를 성장하는데 촉매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소개를 해드려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반응기를 고온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성장해야 되니까 RF 인덕션 CVD 리액터를 쓴 거예요. 방법은 똑같이 실리콘 기판 위에 촉매를 넣고 먼저 카본 나노튜브를 성장한 다음에 여기에 성장된 카본 나노튜브는 지금 멀티월이에요. 멀티월 프로퍼티 특성 피크가 여기 나오죠. 이것을 테트라메틸사이렌 카본과 실리콘이 같이 있는 싱글 프리커스하고 반응을 시켜서 실리콘 카바이드도 만들 뿐만 아니고 사일렌하고 소스를 이용하는 사일렌하고 프로판을 가지고 카본 나노튜브 반응에서도 만들어 보면 카본 나노튜브들이 실리콘 카바이드 나노 와이어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온도를 높여주거나 오래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마이크로 크리스털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나노 와이어가 마이크로 크리스털로 변해. 왜 그럴까? 여기에 퀘스천이 또 하나 던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오브저브 했던 것은 그건 보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이 튜브가 점점 이런 그레인으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인터미디트 온도 혹은 반응 시간을 인터미디트 타임 해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택을 받아서 이런 형태로 그레인들이 돼서 이게 마이크로 크리스털을 변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페이퍼를 쓰고 끝났지만 이 과정을 우리들이 밝혀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노 튜브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 크리스털의 사이즈도 굉장히 애플리케이션 포인트에서는 중요해요. 그럼 그 사이즈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이 되는 과정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이 카본 나노튜브를 앞에 방법 가지고 다시 말하면 카본 나노튜브를 가지고 카본 나노튜브를 다른 실리콘 소스 가지고 반응시켜서 했더니 별로 좋은 퀄리티의 그 나노 와이어를 성장 못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바로 사일렌하고 프로판을 바로 반응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나노 와이어를 성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성장, 방막 성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요 범위고 그로이하는 조건이고 실리콘에 똑같이 니켈 촉매를 집어넣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게도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된 거예요. 스트레이트 이 나노 와이어들이. 이걸 애니링을 하니까 더 이 나노와의 사이즈들이 줄어들면서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나노 와이어를 성장하다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실리콘 카바이드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지구사에서 강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면이 반도체 나노 소자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범위의 기계적인 재료도 많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해서 좋다 그러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TM을 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한 중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봤더니 여기 실리콘 나노 와이어가 있으면 이 주변에 하얗게 벽에 막이 형성이 돼 있죠. 코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뭘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EDX를 분석해봤더니 이 밖에 있는 건 카본 코팅이야. 아모포스 카본이야.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실리콘하고 니켈이 보여.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똑같이 반응가스를 실리콘하고 카본 소스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서 먼저 실리콘인 기둥이 자란 다음에 밖에가 다음에 카본이 반응을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따져보면 작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공부할 일이 굉장히 많죠. 됐어요. 여러분들이 카본 코팅을 하면 응용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램스를 할 때 실리콘 소재가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 램스를 가지고 우리 인체 내에 디텍을 할 때 집어넣으면 인체 온도하고 인체가 갖고 있는 우리 인체 케미컬 컴포지션이 실리콘을 부식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램스, 그 디바이스가 빨리 망가져요. 그런데 실리콘 E를 이런 카본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로 코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재료에다가 카본을 코팅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성장하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실리콘 위에가 이런 카본들이 성장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왜 이렇게 먼저 실리콘이 성장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가 카본이 코팅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기존의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가지고 필드 이미션 프로퍼티를 보면 이게 30나노, 20나노, 10나노짜리를 가지고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하면 턴온 볼티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10나노 정도에서 5V, 그 다음에 30나노에서 거의 한 8V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성장한 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한 30나노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냐 그러면 10나노짜리보다 더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용하고 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필드 이미션 팁으로 쓰면 훨씬 좋은 그런 그 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FED,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팁으로 썼을 때 이야기고 나노 디바이스에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반응 기체를 흘려주고 반응을 시키면 방막이 형성돼야 되는데 왜 이처럼 나노 와이어가 성장이 될까?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 질문을 가져야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반도체 하는 사람도 아는 것도 아니고 피직스 하는 사람도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케미컬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촉매라는 것은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촉진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판 위에 촉매를 입히면 이렇게 촉매 입자들이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위를 반응 가스들이 흘러갈 때 이처럼 촉매용 위에서만 계속 와이어들이 이렇게 반응이 촉진되면서 이쪽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생기면서 이런 나노 와이어들이 형성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나노 디바이스를 만들어가는 테크닉의 기술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처음에 이 촉매 금속 입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다 넣을 수만 있다면 디바이스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합니다. 됐어요? 셀프 어셈블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공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정말 멋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 하버드의 그 리버 교수 그룹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나노 와이어를 이용해서 디바이스 하는 데는 가장 선진을 가고 지금 나노 디바이스 하는 사람들의 세계적인 리더들이 누구냐? 케미스트리 디파트먼트 교수들이에요. 피직스나 일렉트로닉스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버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톱다운 형태로 디바이스를 만들지만 이제 재료를 하나하나 합성해서 디바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장난을 했느냐? 말 그대로 갤륨 알세나이드를 먼저 성장하고 이게 촉매가 있어요. 촉매가. 그 촉매는 항상 이 앞에 본 것 같이 와이어의 팁에 가 있어요. 그래서 갤륨 알세나이드 성장하고 그다음 갤륨 알세나이드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뭘 성장하냐면 갤륨 포스페이트를 성장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한 10사이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갤륨 포스페이트, 갤륨 알세나이드 하면 이제 이게 얼터너티브는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전극에다 딱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연결하면 필드 딱 거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갤륨 포스페이트는 인다이렉트 밴드이기 때문에 빛이 안 나와. 근데 갤륨 알세나이드는 다이렉트 밴드인데 빛이 나오죠. 갤륨 알세나이드에서는 빛이 푹 나오는 거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올 초에 발표된 건 엄청난 거예요, 이제. 뭐냐?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갤륨 알세나이드나 실리콘을 처음에는 N타입, 그 다음에 P 도핑에서 PN 정션을 하면은 바로 트랜지스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이 갤륨 나이트 마이크로 크리스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심플하니 케미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P 도핑을 할 수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프로브 해줬으니까 나노 와이어에서 왜 못해?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 인디움 포스페이트를 그 기술로 한 거예요. N타입, P타입을 그냥 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극에다가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엄청난 거죠.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이런 정도 LED가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컴포지션이나 병이나 이런 걸 디텍트할 수 있는 로보틱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래에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근 페이퍼고 정말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건데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이제 가장 또 하나 문제가 앞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가장 문제가 이게 10나노 이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노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카본 나노튜브나 나노 와이어나 세바킹 나노 와이어나 한 2나노나 1나노 정도가 가장 좋대요. 그런 관점에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몰레큘러 나노 와이어가 찾고 부각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랬어요. 몰레큘러 나노 와이어는 우리가 합성하는 거라고. 그렇죠. 자, 근데 이 세바킹 나노 와이어에서 이제 문제가 컨택이에요. 컨택인데 제가 한 5분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해봤어요. 이런 패턴을 지금 이게 핑거프린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SOI 스트럭처 위에다가 실리콘 위에 SiO2가 있는 그 위에 지금 플라티늄하고 타이타늄 이런 두께를 지금 붙어 있어요. 보통 이 타이타늄은 그 플라티늄을 바로 올리면 SOI 그러니까 메탈을 올리려고 할 때 그 인슐레이터 올리려고 할 때 이 잘 어디전이 안 돼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되게 타이타늄을 밑에 한 약 100옹스름 정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걸 올려요. 그런데 이 위에 올리는 이것의 서피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유기 물질을 디바이스로 만들려고 할 때 앞에 봤던 티올 디바이스 그걸 벨레에서 했던 티올 디바이스를 골드 위에다 올리려고 할 때 이 서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잘못되면 올라가는 이 어셈블리가 잘 제대로 안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서피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 이런 걸 만들어서 양쪽에다 이 필드를 가해, 전기 필드를 가해서 여기서 지금 어셈블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한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CVD 장비를 가지고 싱글홀이나 멀티홀을 성장했거든요. 그거 많이 발표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해주고 반도체 나노 와이어만 지금 소개해주는데 그래서 어셈블리를 했어요. 근데 어셈블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필드를 걸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런 싱글 카본 나노튜브나 저희들이 썼던 거 실리콘 카바이드, 그 다음에 갤륨 나이트 나노 와이어를 가지고 용해에다 이런 용해에다가 이런 용해가 전부 이제 부도체가 돼야죠. 부도체가 거기다 집어넣고 아주 희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딱 걸어놓고 여기다 광물을 딱 떨어뜨리면 양쪽에 전자에 걸리니까 항상 뭐냐 그러면 이 팁이 있으면 낙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이게 형성이 되죠? 이게 뼈쪽 한쪽에가 차지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전기를 여기서 끌어다닌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필드를 걸면 여기가 전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랜덤하던 것이 필드 걸린 쪽으로 탁 쓸 거라고. 그래서 그 효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뜨리면 전자에 걸려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온라인 대기를 바로 봅니다. 자, 결과를 좀 보여줄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리포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연골 줄 때는 카본 나노튜브 이렇게 랜덤은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필드를 딱 걸면 꼭 뭐 이게 많고 조건이 있어도 꼭 뭐냐 두 전극 사이에 걸쳐요. 이게 어셈블리입니다. 자, 그게 어셈블리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특성을 본 거예요. 아이비 특성.
양쪽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된 것을 해보니까 전류가 IV 커브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컨택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또 디바이스 가는데 또 작업이 또 한 단계가 있어. 메탈라이제이션.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보면 랜덤원이 있던 것이 필드를 걸리면 이렇게 탁탁 서요. 그래서 역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촉매를 이용해가지고 나노와이를 성장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촉매를 쓴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지만 어떻든 그게 저희들이 5년 전에 시작을 해봤지만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노와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촉매를 이용해서 나노와이를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공부는 그런 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능한 우리가 성장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갤륨나이트라이드, 징크 옥사이드, 카본 코팅의 실리콘, 카본 나노튜브 이런 걸 쭉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 성장에서 촉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화학의 합성에서처럼 중요한 거구나. 그걸 보여드렸고 디바이스를 해갈 때 가장 나노 와이어들을 일렉트로드에 컨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된다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이제 되게 다 보여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되게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